예, 총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어제 야권 단일화는 없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효과가 적은 야권 단일화보다 자기 당을 목표를 40석을 가지고 밀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단일화가 서서히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더민주당이 지지율을 대체로 후보들이 국민의당 후보보다 앞서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각계 격파로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는 후보 간 연대는 적극 찬성한다. 안철수 의원은 지역별 단일화를 억지로 막기는 어렵다는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자, 이러는데 지금 현재 전국 선거구 중에서 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곳, 또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14곳에서 단일화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창원의 노회찬 지역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역별로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강원에서 산발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에는 국민의당 후보가 더민주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안양, 동안을에서도 국민의당 후보가 공천을 받고도 상의 없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더민주 후보를 밀어줬습니다. 자,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이렇게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단일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노리고 정의당은 인천에서 더민주와 시당 차원에서 야권 연대 합의해서 13군데 지역구 중에 2곳에 자기 당 후보를 냈습니다. 자, 서울 성동을 중구에서는 정호준 후보가 또 이 국민의당에, 또 안산에서는, 안산 단원을에서는 부자연 후보가, 국민의당 현역 의원 후보가 더민주당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현역인데 공천을 못 받아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에 가다 보니까 일정한 현역 프리미엄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더민주당 후보들과 지지율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 격차가 없으니까 오히려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이 더민주에 새로 출마한 신인 후보들을 향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에서도 지금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들 간에 몇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요. 이런 반면에 지금 이 TK, PK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이 무소속 후보들, 일부 더민주 후보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단일화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는 재주가 별로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런 형태의 단일화가 한마디로 선거 보조금을 받았는데, 정당 보조금, 선거용 정당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더민주는 140억, 국민의당은 73억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정당을 공천을 해줘서 후보를 출마시키는 부분으로 이 선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부분, 즉 공천을 하고 후보를 출마시키고 등록을 하기까지의 필요한 경비를 임의로 만들어서 쓰지 말고 세금으로 밀어줄게, 공정하게 해라는 건데, 그렇게 선거용으로 국고 보조금을 140억, 73억을 받고는 이렇게 후보들을 단일화시켜버리는 행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은 2012년 대선 때 한 차례 TV토론회, 2차례죠. TV토론회 참가하고 사퇴해버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버린, 그때 당시에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먹튀 논란이 일었죠. 그래서 분당을 하고 또 단일화하고 하겠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보기가 좀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런 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기가 찹니다. 자, 단일화 안 된다고 새누리당은 오만해져 가지고 180석, 200석을 논의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쨌든 단일화를 하려고 할 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보다도 더 큰 형태의 단일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조국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하고 야권이 대패한다. 안철수 의원이 대권 욕심에 야권의 대패를 지켜볼 거냐.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식의 단일화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제야라고 부르는 인사들이 이제 참지 못하고요. 안철수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제야 인사들이 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 제야라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 비즈니스를 할 때까지 이 제야라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나 봤겠습니까? 뭐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은 이 제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질긴가를 알지만은 안철수 의원은 그걸 모릅니다. 자, 이런 제야들이 나서서 국민의당을 상대로 사실상 후보 자리 내놓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뭐 안 의원이나 국민의당에 대해서 뭐 다른 당에 대해서 특히 더 비판적인 것도 아니지만 좀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명백한 위반이고 선거운동에 대한 한마디로 방해죠. 한항상 전 부총리 등이 주도하는 시민사회 원로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 포럼, 이분들은 언제 민주주의를 원하길래 다시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룩되지도 않았다는 사람들이 뭔 다시 민주주의입니까? 자, 이 사람들은 내달 4일까지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임한 당과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야 인사들의 낙선운동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1차적인 대상은 다당제를 빙자해 당면한 총선 승리의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국민의당이 될 거다. 노원병 안철수 대표 낙선운동을 시작할 거다. 근데 이들은 한마디로 강압적으로 제야와 거리가 있는 안철수에 대한 실질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실상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한항상이 대표적 문재인 지지 인사죠. 자, 지난 대선 때 문 전 대표의 담쟁이 포럼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항상 전 부총리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패배를 이삼아 왔던 사람이죠. 중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조국 교수 뭐 혁신위원회 위원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더민주에. 그랬는데 뭔 조국 교수가 단일화를 중립에서 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건 안 대표를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국민의당 내부에도요. 친 안철수 강경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강경파는 김한길 야권 통합 시도 때 반대 성명과 농성을 주도했고요. 주로 수도권의 친노 486 등의 지역에 출마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 한 10여 명쯤 되는 이 강경파들은 절대로 이렇게 단일화에 응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정당의 소신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지금 이 단일화를 둘러싼 이런 논란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와서 정당 간의 단일화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고 조금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런 압박에 밀려서 단일화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누그러뜨릴 거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단일화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면서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에 그래도 야권이 될 만한 이런 지역 몇 군데는 이 단일화가 상당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제가 제야 인사들이 나서서 안철수를 압박할 거다 했는 예측이 그대로 되고 있는데요. 야권 단일화가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를 갖다가 사퇴시키는 강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